안녕하세요. 원래도 킴입니다. 오늘은 마소라든지 오라클 등 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구독자님 요청하신 코인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엑스라는 AI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UBS가 이게 참석을 했죠. 그래서 엔트로피카, 오픈AI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BS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휴맥스 AI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 후에 엔트로피카, 오픈 AI 등의 프론티어 AI 기업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기업의 IT 예산을 뺏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얘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도 다른 데서 일단 IT 기업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겠죠. 얘들 걸로 대체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맥스X에서 확인된 변화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팔렛 라이센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용의 AI 코딩 도구 이런 것들의 핵심 활용 사례를 넘어서서 이제는 AI 에이전트의 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고객사 실사 결과 현재 주가에 반영된 것처럼 사스라든지 앱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오픈AI라든지 엔트로픽의 최고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객들이 클로드라든지 GPT를 활용해서 AI 앱이라든지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하고 엔트로픽, 오픈AI가 아무래도 퍼스트 파티 제품을 출시하는 추세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래 성장률에 대한 위험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AI 확산에도 불구하고 스노우브레이크라든지 팔란티어, 자, 그다음에 데이터브릭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당분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한번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조사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해서 데이터가 있는 회사들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겠죠.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올 수가 없겠죠. 아무리 지금 이제 날고 끼는 크라우드라든지 AI GPT를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소프트웨어가 형성되려면 되게 중요한 그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자사 데이터를 갖다 현대화 노출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팔란티아, 데이터브렉스, 스노우브레이크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캐터고리 역시도 AI 리스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클로드가 아무래도 이렇게 세일즈폴스라든지 이런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언급 외에는 클로드 GPT 모델이 아무래도 팔란티어, 데이터브릭스, 스노우브레이커 같은 기업의 위협이라는 조장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한 회사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소에 관한 평가는 조금 엇갈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소는 경쟁에서 뒤처져 있고 코파일럿이 실망스럽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안이라든지 접근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최근에 주목받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나왔다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또 마소돌 때는 뭐 장점도 단점도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마켓워치에서 나타났던 내용인데 한 분석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번스타인의 한 분석가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자본 지출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할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가가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의 지출에 대한 회의론이 있죠. 결론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회의론이 있었죠. 그래서 10월 28일 기록적인 최고치에서 3월 27일 최저치까지 34.2%나 급락을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인공지능 투자가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주 매출의 성장세가 향후 2분기 동안 가속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이익은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소는 3월 27일 이후에 10.2%가 상승했고 소프트웨어계 전반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마소는 견조한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마소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다려왔다는 거죠. 일부 분석가들은 그 순간이 곧 도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소프트웨어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의 역량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투자에 대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실제로 중요한 매출의 성장으로 이어질지 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엔트로픽 AI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 기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전반에 아무래도 큰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다음 또 그 이유에 있어서 주가는 반등의 조짐을 보였고 월요일에 3.6% 상승한 데 이어서 화요일에도 2.3%나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7일 이후로 10.2%가 급등했는데 자,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은 주가가 약세장 매도세 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투자 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시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등락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현재 가격 자체가 신규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점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현재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엣지의 성장이 자본 지출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소 자체 모델의 학습에 컴퓨팅 자원을 할당하면서 오피스라든지 코파일럿 이런 것 같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용량을 투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줄의 매출의 성장세가 향후 2분기 동안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애줄이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부품을 구매하는 시점에서부터 서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까지 대략 6개월이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의 성장세가 나타날 때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전에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소 같은 것들이 곧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지난 며칠간의 활기를 띠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쉘드 테크 소프트웨어 섹터 있죠. IGB 이런 것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5.4% 급등한 데 이어서 화요일에도 1%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3주 전에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조금 일단 늦게 금요일 날에 최저 가격으로 마감하면서 그때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파이브 샌들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업계 모두의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방어력이 뛰어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하나다. 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겠죠. 이는 회사가 엣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AI 붐을 직접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론은 인프라가 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겠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엣지 클라우드라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인프라가 없다면은 우리가 좀 마소 같은 것도 좀 힘든데 결론적으로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섹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섹터 있죠. 요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섹터고, 요게 있는 것들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그 다음 또 소프트웨어 섹터가 어디냐면 여기가 소프트웨어 섹터죠. 요 두 군데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요거는 마소 있고 오라클, 팔란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스트럭처죠. 인프라를 까는 데입니다. 마소 같은 것도 뭐 지금 이제 애저 같은 것들,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 깔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깔죠. 자, 그 대신해서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이죠. 그거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것들 뭐 우버도 있겠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서비스 나우도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아니고 정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깔기 때문에 좀 많이 적격탄을 밟고 있죠. 지금 애플리케이션에 아무래도 엔트로픽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직격탄이 적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인프라가 있는 회사들에게서 살아남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있는 회사들, 오라클이라든지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은 좀 살아남기 쉬운데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있죠. 이렇게 인투이트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 중에도 살아남을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프라를 깔고 있느냐, 자, 아니면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깔고 있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도 이쪽 두 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이쪽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GB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직전 저점 있죠. 이것이 75불대, 75불대가 지켜지는지가 자 관건이다. 저렇게 말씀드렸고 안 그러면 74불대 요때죠. 요 고점이라든지 요 저점들, 저 고라인대가 일단 지켜지는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거기서 한 이틀 정도의 반등은 나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막 급반등이 나서 주가가 이제부터는 완전히 큰 폭의 상승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anyway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좀 이틀 동안의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1선 렌지 21선 그 밑에 눌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은 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조금은 시간이 걸리면서 이쪽에서 75불대에서 완전한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타는 그런 쌍바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확실히 돌아 나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리케이션하고 아까 보셨듯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있다 있죠. 요쪽은 괜찮은데 요쪽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니까 좀 엔트로픽이 뭐 하나 발표해 버리면은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 이쪽에서 많이 꺾여 버리니까 이것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소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027년도죠. 18.91 정도 되고 있으니까 18.91달러 여기다 멀티플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멀티플을 주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22.99인데 섹터 평균은 22.46이죠. 그러니까 22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년 평균을 본다면은 31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무래도 멀티플이 많이 좀 축소가 되고 있죠. 엔트로피 때문에. 그래서 22배수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패그 배수를 본다 하더라도 1.39인데 지금 이제 1.58이니까 좀 높죠. C등급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22배수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2배수 주면 되겠죠. 그래서 18.91에다가 22배수 주면 되니까 18.92 자, 거기다 곱하기 해서 91에다가 곱하기 해서 22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된 416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16불 정도 나오면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한 이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 가격이니까 직전 고점이니까 이 밑에 있을 때는 조금씩 우리가 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있죠. 직전 저점까지 왔을 때, 이럴 때가 조금씩은 우리가 담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하지 않았나 해서 350불대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바닥이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파가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바닥은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350불 깨고 완전히 하락은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온 다음에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라클 역시도 갑자기 달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때 약세 전망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현재 오라클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블룸에너지하고 더불어서 오라클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확대되면서 발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블룸에너지는 러셀 2000 지수의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AI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은 블룸 프로젝트의 최대 2.8기가와트 규모의 연료진지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1.2기가와트 용량에 대한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고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설치 작업은 2027년도까지 계속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연료전지는 미국 전역에 오라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오라클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오라클의 또 좋은 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전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오라클이 미시간주의 셀라인 타운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140억에서 160억 달러 사이의 프로젝트라든지 부채 자금 조달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좋은 내용이니까 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또 재료가 되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라클의 지금 모습에서 좀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한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모델이죠. 그래서 사스보다는 컴퓨터 자원 공급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순항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또 뭐 반도체 기업 자체도 경기 순항으로 볼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자,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조금 일단 축소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없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다. 요거는 문제가 아닌데, 자, 주목할 점 백록을 한죠. 백록의 질이다. 2010년도 회계년도 3분기에는 아무래도 남은 이행 여무 있죠. RPO 이런 것들이 5,530억 정도 달하고 있는데 이 증가분의 대부분 자체가 고객의 장비 또는 GPU를 갖다가 선결지 않은 대형 AI 계획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RPO가 사스와 달리 맞춤형 불규칙 그다음에 비반복적인 성격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오라클의 현재 조금 일단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것이 설비 투자가 483억 달러 상당히 많다는 것들. 그 다음에 3분기까지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247억 달러다 돈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캐펙스에다 너무 많이. 그래서 2월 28일 기준에서 차입금이 1346억 달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부채와 자금 조달에 의존하기 때문에 PEG 패그 매수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프라 수익률이 정상화된다면 오라클은 더 큰 영향을 받기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라클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7.97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멀티플 주면 되는데, 자, 아까 보셨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니까 22배수 정도가 되고 있죠. 마소도 22배수 정도 줬으니까 적다 평균이. 근데 지금은 20배수 받고 있으니까 요건 상당히 좀 저평가되게 받고 있죠. 이게 22배수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5년 평균을 본다면 21배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21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2배수보다 뭐 21배수 정도로 주면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7.97이죠. 그래서 7.97에다가 지금 이제 21배수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요 가격 기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67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163불이죠. 그럼 충분히 아무래도 좀 저평가돼 있다. 167불이니까 오늘 고점에서 좀 내려오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요 밑에 있죠. 요런 데서 좀 바닥이 좀 되고 있었다. 그래서 한 4바닥 정도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130불대에서 자, 어느 정도일 땐 요 정도는 좀 바닥을 좀 다진 거 아니겠는가. 쌍바닥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 모양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락세가 좀 됐던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 자체가 하락이 됐던 것이 조금은 어느 정도 이탈하면서 갭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완전히 돌파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요 라인 때 135불 때는 좀 바닥을 다진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먼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저 요 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들고 가자. 시간은 또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이틀 올라왔다 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만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은 바닥은 조금은 지금 다진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독자님 하신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들이바닥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 분석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일단 가치 평가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쪽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일단 하락세는 조금 멈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추세선이 있죠. 그 주가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들, 자, 그 고점에는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락세를 완전히 돌파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일단은 긴 하락세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일단 바닥은 형성되면서 들이바닥을 통해서 이제는 상승의 추세로 좀 변환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별 이평선이 있죠. 그래서 78,000대 저 그런 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야만이 8만원대가 좀 올라서야만이 조금은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일단은 완전한 긴 하락의 추세는 어느 정도는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상승의 추세로 조금은 돌아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요 라인대 쪽에서 75,000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자, 그 다음 요 라인대에서 8만대, 자, 그걸 갖다 강돌파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일평선을 완전히 뚫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현재로서 문제다. 그래서 200일평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추세는 상승으로 돌아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8만대를 갖다가 뚫느냐, 그것이 현재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요거 자체가 강한 저항대죠. 그래서 장기 추세선의 하락이 지금 이제 상단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평선하고 뚫어내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락의 추세는 조금 일단 머물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일단 상승의 추세로서 좀 변화는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선이 있죠. 자, 그 라인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22,500대를 갖다가 강하게 돌파해만이 주가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이별 이평선하고 지금 맞물리는 그런 장세에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물 눌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저점이 3번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들이바닥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내려올 때마다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빠지면 자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가 자체는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다시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이제부터 또다시 코인의 장세가 또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XRP 한번 보겠습니다. XRP 역시도 지금 모습에서 조금 일단은 바닥은 형성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긴 하락세 있죠. 자, 이런 하락세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중요한 난이대는 직전 고점이 있던 1.6입니다. 그래서 1.6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200일선도 있죠. 이런 것들이 돌파가 되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야만이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는데, 자,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뭐 크리에이티브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도 돼야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의 서명도 있어야 되겠고, 그냥 하반기 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지금 이제 바라볼 때다. 조금 일단은 지금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저 이렇게 코인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